네, 현재 시간 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1%대 상승, 코스닥도 1% 중반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장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정민 팀장님이 시장을 아주 냉철하게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엔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브 괜찮은 거 맞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기준 잡기가 어려운데 일단 최근에 엔터주의 급락이 왜였는지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오미크론 이슈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네네. 성장주 코스닥이 빠져서 근데 엔터주는 실적이 나오는데 전 좀 의아했거든요. 네. 주식이 실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했다라면은 네. 아마 모든 투자자가 돈을 다 많이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꼭 실적만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에 속하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을 골고루 좀 받았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엔터주들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에는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승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디어유가 이제 또 상장을 하면서 방금 이제 아코너에서도 디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듯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안고 SM도 큰 상승이 좀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넘버원 아이돌이죠. 그 BTS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나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활성화되면은 최선호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나 10월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4분기 호실적 발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하락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던 종목들을 빨리 이제 좀 실현을 하고 다른 이제 그 마이너스 난 종목들에서 좀 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습성이 강하다 보니까 하이브와 같이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더 큰 하락폭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시장에서 미치는 그 여파 때문에 주가 하락이 컸고 최근에 또 엔터주들도 약세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가 이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네. NFT 그쵸. 기획도 세우고 있고 웹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그 아티스트를 활용한 게임과 웹툰이 그렇게 크게 흥행할까? 전 좀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게임이나 아티스트를 활용하는 뭐 NFT와 관련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확장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은 마니아층에게는 절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를 깔고 간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하이브 같은 경우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4,067억 원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2% 이제 업된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3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역시 전년 대비해서는 32%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4분기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4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한번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추후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1월 LA 공연만 좀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4회 이제 그 오프라인 공연과 그다음에 1회 스트리밍 공연이 있었죠. 이 서비스를 했는데 총 560억 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작년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글로벌 투어가 가능한 아이돌이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돌은 딱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BTS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1분기 때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관련된 웹툰, 그다음에 게임이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이제 NFT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막강한 그 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한테는 분명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10시에 보니까 제가 그 이제 업비트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하이브와 함께 미국 시장에 NFT 마켓을 열겠다. 이렇게 그 업비트에서도
하이브도 분명 그 가상 거래소 중엔 국내에선 넘버원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유입은 그렇게 많은 이제 그런 사이트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저스틴 비버나 또는 BTS,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런 그 IP를 활용한다라면은 미국 시장 진출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한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협업은 올해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저처럼 좋아하지만 완전 매니아는 아니야. 이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매니아들의 지갑을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성과도 나지 않을까. NFT 시장 개화 속에 그럼 엔터주를 사본다면 탑픽은 무엇인지 한 줄 평으로 이 투자 의견부터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하이브를 가장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그 세계 넘버원 아이돌은 결국 BTS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시장 투자하실 때도 항상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글로벌 1위 아이돌 기업은 당연히 하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이브를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 지원 가격은 28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40만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5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또 멋있는 방탄소년단들이 나오네요. 하이브 목표 주가 40만 원, 손절가 25만 원으로 역시 세계 1위. 항상 섹터 안에서도 대장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하이브가 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엔터주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변동성 정말 극심한 로봇주입니다. 오늘 유진 로봇을 포함한 로봇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CS 일정에 따라서 그 전에 급등했다가 개막하고 급락하고 그래서 저는 그 급락하는 걸 재료 소멸로 봤는데 오늘의 추세를 보니까 재료 소멸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조정이었나 단기 조정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재료 소멸로 보는 게 일단 맞았죠. 아, 그래요? 네. 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맞고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간밤에 그 미국에서 열렸던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삼성전자 이제 그 부회장님께서 그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내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발언들이 시장에서 다시 좀 회자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뜨겁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부품과 세트 쪽에서 이제 그 폭넓게 M&A를 현재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품은 통상 반도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세트 부분은 이제 가전과 모바일 쪽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회사에서 그러면은 뭐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놓고 지금 현재 글로벌한 기업에 대한 그 M&A를 지금 염두에 두고 물밑 협상을 굉장히 좀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자간담회 막판에 또 부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오늘 특히나 로봇 관련주들이 뜨거운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유진 로봇이 오늘 라이다 센서 관련 기술 국산화 성공을 부각받으며 주가 급등 보여주는데 유진 로봇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는지 투자 의견 혹은 가격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로봇 관련주로는 국내에서 1세대 종목에 속하는 종목이죠. 1세대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진 로봇보다는 퍼스텍이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갈까 말까 29%, 3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이제 그 로봇과 관련된 국책 수행 과제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 로봇 또한 로봇이나 아니면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끼가 좋게 상승하는 종목이죠. 오늘 장중한때 22%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과 관련된 이제 로봇 쪽에서는 확실히 그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로봇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항상 그 테마성으로 굉장히 그 진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서는 수익 내기가 여간 쉬운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오늘장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서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로봇에 대해서 계속 삼성이 이슈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또 주의해 봐야 된다고 하면은 로봇 투자할 때 핵심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보자.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로봇의 수요가 있으려면은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인구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임금이기 때문에 로봇이 시장에 침투할 여력이 그만큼 높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딱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금 현재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에서 쓰이는 로봇들보다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로봇의 강점을 가지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본다라면은 훨씬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공장 자동화에만 업체들이 몰두를 했다라면은 이제 공장 자동화 플러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AI를 접목시키는 게 요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그 큰 폭으로 이제 그 등락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종목을 뽑아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ETF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국내에는 관련된 ETF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된 ETF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쪽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산업용 로봇 그리고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ETF를 공략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은 종목으로 확인해 보죠. 효성 TNC 불티나게 팔린다라고 헤드라인 붙었습니다. 뭐냐? 바로 스판덱스가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로 인해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 소개시켜드리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효성 TNC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그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 특히나 그 마법의 단어죠, 피크아웃. 네, 동사 주식이 대표적인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실적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4,1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그 증권사 전망치를 10% 이상 상회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 작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증설에 따른 마진 하락을 예상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올해는 더 이상 증설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이미 그 악재가 대부분 다 노출된 게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1년을 돌아봤더니 국내 시장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 시장이 굉장히 빨리 스판덱스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그런 시장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요.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빠지고 좋으면은 피크아웃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정점에 대한 논란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시장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정점 통과를 예상해서 주가 고점들이 많이 밀려와 있는 효성 TNC 이제는 다 소화하고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이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빠진 구간입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렇다라면은 가격적인 조정, 그다음에 기간적인 조정도 좀 거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개월 동안 주가가 추세적인 하향세를 그었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기간적인 조정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스판덱스의 톤당 가격이 여전히 최고치에 지금 현재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올해 1분기 때, 올해 특히나 상반기 때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서는 동사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그 시장 지배력이 높은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오로지 그 제품에다가 그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는 점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그 커나가는 시장이 중국과 인도 시장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상반기만 이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중국과 인도 시장 두 시장 합쳐서 그 레깅스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한국 시장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옷, 의류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SNS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네. 근데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는 그 인도와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특히나 여성 인플루언서 분들은 레깅스를 여전히 많이 입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함에 이
큰 인구들이 눈을 뜬다라면은 당연히 동사가 가장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쟁 업체들이 진입하기에는 관세가 30%나 되기 때문에 인도 법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동사가 월등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데서 세대 차이 나는데 저 라떼는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렇죠.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네. 이제는 아디다스 레깅스, 뭐 아디다스 운동복 그쵸. 이런 것만 입고도 많은 분들이 또 SNS에 멋있게 올리다 보니까 이 흐름을 다른 나라 또 중국 인도 시장이 알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은님이 그러시네요. 효성 TNC 작년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는데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과 효성 TNC 한 줄 평 정리해 주시죠. 네, 효성 TNC 한 줄 평으로는요. 인도와 중국이 레깅스의 편안함에 눈을 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레깅스와 관련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금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점유율이 6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오늘 61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저는 61선 부근인 그 57만 원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점 탈환하러 갈지 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0만 원을 돌파할지는 전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90만 원대에서는 당연히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모아가자라고 흔히 말씀을 드리지만 손절 라인은 분명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그전 저점이었죠. 49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깅스의 편리함을 많은 나라들이 알고 그러면 효성 TNC의 러브콜을 보낼 것입니다. 목표 주가는 긍정적으로 9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49만 5천 원도 항상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오늘 긴급진단 상황실은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